통계로도 잘 나와 있지만 자영업 폐업률이 정말 높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좀 있을까요? 공통된 특징이 네.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신 분들은 급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언가 이제 쉬는 거죠. 귀신 씌이듯이. 그리고 또 잘 폐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장사하시고 나서 뒤늦게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외식업 시장이 그때보다 조금 더 경직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많이 침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림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정포함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포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건프로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에서 자영업 관련된 콘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거의 시초 아니신가요? 제가 했을 때는 정보 채널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쵸. 시조새라고 얘기들을 시조새.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열심히 유튜브에서 네. 많은 자영업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코치나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B2K 브랜딩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회사, 자영업자분들이 본인 개인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 네. 하면은 인테리어부터 상권조사부터 아. 숟가락 젓가락까지 세팅합니다. 저희는 오케이. 외식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템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이템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해드리기도 하고 본인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팔리는 메뉴를 기획을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건데 풀로 다 해주시는 건가요? 싹 다 난이도가 엄청 네. 고난이도 작업인데요? 엄청 고난이도래요. 왜냐면 외식업에 이게 브랜딩을 해주는 곳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네.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노동 대비 수익은 처참하거든요. 클라이언트 분하고 몇 개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회사에서는 자영업자분들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해서 건물주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려면은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맞아요. 잔건 몇 개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기수제로는 네. 3기까지 했었고, 지금은 기수제는 없애고 플랫폼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처음 밝히지만 저 잔건 네. 1기입니다. 정말 너무 도움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단독법인 나무야 주식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콘텐츠 만드는 회사죠. 책도 쓰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만들고 글도 쓰고. 제가 항상 탐나는 슬로건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인생은 장사다. 아,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슬로건은 제 머릿속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는 인생이다라는 모토를 하려고 하셨는지. 저도 이제 장사를 오래전에 이제 했었을 때 왜 장사를 시작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언젠가는 장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네. 장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나를 팔아서 회사에 소득을 일으키는 네. 일을 하는 거니까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장사라는 키워드가 가진 게 동네 장사, 소규모 장사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친숙한 단계. 네, 친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쓰죠. 인생은 장사다라는 좀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어떤 새로운 세계에서 경쟁하지 말고 약간 독점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비즈니스에서 제일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장사란 단어가 되게 친숙한 단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대표님 채널을 봤고 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키워드는 친숙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뭐 오빠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표님의 컨텐츠가 어려운 것도 쉽고 맞아요.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영학
책이나 어려운 책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장사에 다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네. 그 책들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떡볶이집이나 돈가스집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항상 코칭 갔을 때 사례들을 메모하고 기록해 놓았다가 요 내용이랑 접목시켜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려고 좀 하는 편이죠. 장사 건프로님 같은 경우는 직접 강연이나 코칭이나 컨설팅도 너무 많이 진행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만난 분들은 5,000명 넘는다라고 알고 맞아요. 있는데 정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다전포항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장사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사는 왜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좀 하잖아요. 각자 네. 상황에 따라서 챙겨야 될 도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게 자영업자가 아닌 입장에서 식당을 바라볼 때 한두 가지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도전하시고 실패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회사원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좀 불친절했어요. 그러면 여기 장사 진짜 못한다. 내가 하면 네. 저렇게 안 할 텐데 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만든 것보다 조금 별론데 내가 해도 장사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왜 저걸로 했지? 색감이 조금 별론데? 맞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수백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브랜드로 탄생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종합예술이 맞는 것 같고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365일 내가 접하다 보니까 네.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폐업률도 좀 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통계로도 잘 나와 있지만 자영업 폐업률이 정말 높잖아요. 폐업을 하는 공통된 특징이 좀 있을까요?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로 좀 귀결되는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로 기울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네. 대부분 잘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신 분들은 급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언가 이제 쉬이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장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맞아요. 좀 많이 알아보는데 여기저기 상담도 다니고 박람회도 가고 하면서 네. 빨리 창업해야겠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 하시면서 저기 지금 육개장 집인데 저기 떡볶이집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육개장 매물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 기다리는 동안 장사 공부도 좀 듣고 네. 음식도 배우러 가기도 맞아요. 하고 천천히 하잖아요. 최소 저는 1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1개월, 2개월 그 정도 준비하시고 많이들 창업을 지금 뜨는 거 하시더라고요. 뭐지? 유행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잘 폐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장사하시고 나서 뒤늦게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마케팅을 창업하기 전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마케팅이 또 상향 평준화돼 가고 맞아요. 있고 마케팅은 이제 창업 교육의 필교육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막 한 달에 100만, 200만 원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쓴 책도 타겟이 어떻게 보면 동네 장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대형 마케팅보다는 단골 장사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마케팅을 미리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MZ 세대들은 되게 똑똑하거든요. 전통적인 사전 마케팅이 몇 월 며칠 오픈, 현수막으로 네, 6월 중 오픈 약간 이게 맞아요. 가장 네. 전통적인 마케팅인데 그 친구들이 가게 오픈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인스타그램을 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동네 사람들 다 팔로우를 하고요. 유니폼 색깔, 로고, 메뉴 가격까지 스토리 올려서 물어봐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오픈하니까 주민분들이 바카스 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유니폼 골랐는데 진짜 이거 입고 계시네요. 본인이 참여했으니까 네. 더 공감도 많이 됐고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생선집을 하실 때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나 네. 아니면 어떤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들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 하니까 네. 한 3개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 3개다가 물어봐라 그냥. 제가 이 동네에 생선구이집, 고등어구이집을 오픈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혹시 생선구이 좋아하세요? 아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생선구이집 많이 딱히 없는데 진짜 가고 싶었다. 좀 생기면 좀 좋을 것 해주겠다. 같아요. 네. 실제 그렇게 하셔서 오픈하셔가지고 잘 돼요 지금. 장사 시작하고 나서 오픈빨 끝나면서 마케팅 하시지 마시고 장사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 마케팅, 인지시키는 마케팅부터 좀 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장사 시작 전에 어떤 것들이 준비하면 괜찮은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쏟는 걸 봤어요. 본인이 궁금한 건 따로 있는데 책이나 강의를 봐도 내가 진짜 원하는 내용들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그때는 약간 본인만의 멘토를 만나셔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얘기를 나눠보는 게 너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몇 년의 시간을 벌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네. 강의나 책에는 사실 안 나오고 안 나오죠. 네. 그게 네. 약간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장사를 네. 하기 위한 어떤 스킬, 지식들 뭐 네. 이런 거보다는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네.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쓴 책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맞을 이번에 것 쓰신 같아요. 책에 네네. 앞서 두 권의 책을 또 내셨었잖아요. 네. 첫 번이 인생은 장사다. 두 번째는 후회하기 싫으면 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네.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번에 출간하신 거는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제목이 약간 누구나 좀 쉽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저도 이제 책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나만의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자영업 지식들을 이렇게 설파하실 때 보면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네네.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동네 장사 기준으로 네네. 만들거든요. 가장 타겟이 넓은 게 사실은 동네 장사예요. 그렇죠. 정말 재밌는 건 100평, 200평 운영하시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 동네 장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범위군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론 뭐 스킬이나 이런 네. 것도 다 들어있긴 하지만 네. 약간 지혜를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지금 하는 내내 지혜라는 단어를 계속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오픈빨 탁 네. 찍고 나서 쭉 떨어질 때 있어요. 딱 찍었을 때 우매한 봉우리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약간 더닝크루거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고양이지만 거울을 보고 있는데 사자가 비춰지는 거죠. 오픈빨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경험해봤었고요. 낙담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건 장사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혜라는 키워드 계속 쓰고 있고 지식이 엄청 많다 보니까 네. 이걸 사용을 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작년 9월, 10월경부터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렇죠. 소비 지출력이 하락하면서 외식업 시장이 그때부터 조금 더 어려웠어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장사를 접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든 매출을 극복하고자 영업시간을 늘려야 되나요? 브레이크 타임은 없애야 되나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대표님들이 많이 침울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림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림비가 실제 우리 뇌의 대뇌 변연계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 오면 사람이 침울해지고 호르몬 분비도 좀 덜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활동도 적어지고 청소도 조금 안 하게 돼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일이 힘들어서 코르티솔이 막 나오더라도 엄청 열심히 다 하는데 오히려 손님이 안 오다 보면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청소도 그렇고 조금씩 손을 놓게 되신 분들 되게 신결도도 많아요. 좀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림비의 어떤 스위치를 키는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네네. 손님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들을 오게 해서 그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거죠.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네. 가까운 분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장사의 도구나 지식은 널려 있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 당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과 사고가 변해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나를 만들어야 된다. 네. 좀 그거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네네. 이제 어떤 것부터 했냐면 냉동고를 제가 좋지 않은 걸 쓰다 보니까 네. 안에 성애가 엄청 꼈었어요. 그러니까 성애가 껴가지고 식재료도 넣지 못할 정도 되니까 이제 장사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애 제거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작은 어떤 성취를 맛보면서 맞아요. 네.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돼요. 조던 피터슨 교수도 방청소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방청소도 못 하는데 무슨 성공을 한다고. 김수현 형도 팔굽혀펴기부터 해라. 그쵸. 예, 작은 성취께서 하다 보면 더 잘하게 좀 믿고 잘하고. 그러면서 가성비 있는 메뉴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멘토님들 찾아뵈서 배워볼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을 나오게끔 의도적으로 네.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들 모임 같은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경험담이기도 하고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림비의 어떤 스위치를 켜라. 힘들 때일수록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의 쳇바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차렸어요. 네. 그럼 차리면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 재산권에 저랑 똑같은 아이템으로 아.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저보다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머리 아파지는 거고 맞죠. 비슷한 자리에 들어와도 머리 아픈 거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인데 그렇죠. 경쟁업체 출연? 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를 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음. 좀 더 지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